네, 반갑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이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기분 좋은 상승이고요. 옆으로 좀 서주면서 지지선만 좀 확인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 또 기대 이상의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패턴이라면은 일단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지지선, 그 다음에 저항선이란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약간은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장하기보다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키워나가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상승한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장 마감 시점 들어가면서 순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제법 되죠. 그래서 외국인 순 매수가 이렇게 되면 연속적인 상황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라면 일단 대형주 위주, 다시 한번 또 상승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조금 더 가겠다라는 분위기로 일단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들을 조금씩 높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황 먼저 볼게요. 코스닥 상황 보시면은 21선 지지 또는 그 아래쪽까지 밀렸었죠. 그래서 거의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0.6%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은 지지선 지켜줬죠.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지선을 약간 올리게 되죠. 830포인트, 즉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지선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직전 고점대 860포인트 정도까지인데, 아직 그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과매수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는 있겠죠. 왜냐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면 연일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또 피로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직전 고점대 부근에서는 약간의 이제 매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제 주말 시점에서 뭐 남아있는 재료들,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이 미국 쪽에서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결과물들을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대치들이 높은 상황의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자, 직전 고점 근처까지 한번 가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면 뭐 옆으로 좀 서더라도 나쁘지 않겠고요. 이제는 여기 이제 830포인트 전후로 하는 그 위치까지 지지선을 조금 올려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시장에 대한 추가 상승을 좀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만약에 오르지 않고 내린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825포인트 여기 라인대 있죠? 여기 갭상승 위쪽 라인대, 이 위쪽에서는 뭐 내려가더라도 상관이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 또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선을 지지선으로 하고 또 어느 관점으로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매도에 대한 부분들 건드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요, 상승에 대한 폭이 일단 내일 추가 상승이 또 나타난다, 아니면은 뭐 조금이라도 오르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또 가까워지잖아요. 지지선 대비해서 저항대가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아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나요? 그래서 현재 있는 쌓아놓은, 매수해 놓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익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2평선 지지선 딱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그 아래쪽 그 갭에 대한 지지 라인대가 2350포인트였는데 살짝 이제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2350포인트 위쪽으로 지지선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과 같이 코스피도요, 직전 고점대에 형성되는 이 저항대 2450포인트 정도까지는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내일 정도는 뭐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양봉으로 치고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뭐 종목이 조금 내려간다, 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되게 전혀 없는 상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던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조금 더 이 기대폭이 크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의 그런 종목들 중심의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위기는 좀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놓고 본다라면 경제 상황의 회복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국면의 진정이라든지 이런 구간들,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전통적인 종목들도 개별 테마주들보다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의 상승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치를 높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합니다. 수급 동향에서는요, 외국인들 매수가 1,800억입니다. 이게 지금 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아침 낮에만 하더라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확장되지 않으면 일단은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후 시점 들어가면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죠. 순 매수가 쭉쭉 들어오면서 마지막까지는 1,800억 순 매수입니다.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별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21일부터요. 2천억 가까이 매수를 계속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물량입니다.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 즉 저점권에서 매수를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힘을 좀 많이 싣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주가가 밀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보통 이제 대형주 쪽으로 집중시키기 때문에 지수는 일단 버텨주면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겠죠. 조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연기금은 오늘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매도가 아침에 쏟아진 거에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것도 약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일단은 뭐 이 종목을 끄집어 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지켜보는 전략, 어느 정도 상황을 좀 보는 그러한 내용들로 살펴보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기금도 일단 수급 동향은 양호하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은 매도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요. 매도 규모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제 하방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금융투자가 노리는 것이 단기성 물량이라면 아침에 나타나는 변동성, 오늘도 이제 변동성이 제법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노리는 뭐 그런 포지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따가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금융투자가 어떤 식의 투자를 좀 했는지,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같이 동시에 투자를 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 꾸준히 진행됐고요. 이제 막판에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 이 물량을 아마 외국인이 받아간 것 같긴 한데 매수 주체들이 일단 다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서 현재는 뭐 일단은 시장의 매수에 대한 관점들은 빵빵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에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으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확정치를 좀 볼게요. 기관들 같은 경우 볼게요. 먼저 금융투자 먼저 가겠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코덱스 200,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이런 쪽 매수가 들어있고, 인버스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융투자가 지금 매매한 것들 보면은 레버리지, 여기도 있고요. 레버리지, 인버스 다 있죠. 이 두 개를 다 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냐면 시장의 변동성에 베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베팅을 했다. 이 부분은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장의 변동성, 즉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런 위치에 어떤 유지를 해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일단은 현재 위치를 저점으로 인식하겠다라는 느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지지를 단단히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대신에 이제 인버스, 고버스 쪽에서는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고버스 매도라면은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삼성전자 쪽은 순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매도 규모가 좀 많아요. 그렇지만 아마도 오늘 외국인들이 받아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수가 별로 밀릴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데, 아무튼 뭐 금융투자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뭐 특별한 거 없죠? 네,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종목에 대한 포지션만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나 이런 것 경우처럼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직전 고점을 또 터치할 수 있는지 그 여부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또 후끈한 2차 랠리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연기금이 이렇게 뭐 매수를 해주고 이제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 일단은 글쎄요, 주가가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 흐름들을 또 이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오늘까지는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 해소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85,000원대 라인, 4,000원대 라인을 올라가서게 된다면 이제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일단 낙폭에 대한 상승 반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시면 되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긴 했었는데 다 반납을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뭔가 시장 약발로 먹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가 좀 많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를 팔고 SK 하이닉스를 샀다. 그 다음에 인버스, 곱버스 팔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같이 사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볼게요. 외국인 쪽은 삼성전자 매수 있었죠. LG화학 순매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여전히 신고가입니다. 지금 뭐 계속 잘 가고 있는데 그대로 계속 가는 거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죠.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현재 수익률을 보니까 어느 정도 나왔냐면 지금 216%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3배 뛴 거죠. 원래 제 매수 가격이 12만원대니까 네, 뭐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인 만큼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뭐 더 갈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뭐 특별히 볼 거 없어요. 뭐 이 대형주 위주의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바로 매도가 좀 들어갔는데 일단은 어제 많이 올라온 부분, 그 다음에 옆으로 서주는 부분, 이제 이 상황 자체가요, 저점대를 잡아서 반등시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늘 조정이 좀 나갔더라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 네, 옆으로 좀 서주는 모습. 이 반등 나가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경기 그 회복에 대한,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미리 상승할 수 있다라면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순매수. 네, 이거 잘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삼성전자 순매수. LG전자도 순매수가 들어갔는데, LG전자는 뭐 추세는 아직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셀트리온을 순매도를 했어요. 좋은 호재가 있었는데 매도를 많이 쳤다라는 거. 개인들이 약간은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근데 인버스 쪽에 순매수가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 규모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뭐 인버스 쪽 시장의 방향을 아예 하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을 전달해 드리고요. 시장 분위기 자체로서는 뭐 그냥 쏘쏘하죠. 네, 옆으로 조금 서주거나 아니면 그냥 올라가거나 다 상관없고요. 내리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조금 많이 줄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네, 특별하게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시장 편안하게 지켜보시고요. 일단은 뭐 이번 달 끝나는, 즉 주말장까지는 뭐 남아있는 재료도 나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기대치도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긍정적인 생각들, 마인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